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맵의 황주명 대표입니다. 항상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이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토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이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항상 한 주를 정리하는 시점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많은 준비를 하게 합니다. 이번 주도 좀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도 녹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가 굉장히 아직까지도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또다시 한번 확진자가 급증했다는 이슈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좋지 못했고요.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다소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과연 이제 시장은 무너지는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기회는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부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은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한 번 좋고 한 번 나쁘고 또 한 번 좋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심이 있다고 합니다. 초심, 그다음에 중심, 그리고 진심이 있는데 어떤 심이 가장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일반적으로 초심이나 진심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생각에도 어떤 상황에도 그 룰을 잃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초심과 진심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중심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주시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 중심을 잘 잡고 간다면 아무리 큰 어려운 위기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는 기회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정말 내 종목은 또 시장 중심주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변해주에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문자로는 샵 3772에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로는 023772-0263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가 항상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조금 더 중심 있게 또 잘 설명드릴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오늘 그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한해서 두 분은 또 당첨자분에게서 교재를 보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제가 항상 다양한 이슈와 또 교재에 대해서도 많이 녹여 내려놨으니까 또 교재 받으신 분들은 또 공부 열심히 하셔서 또 좋은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방송 중에 못다한 얘기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노란톡의 황주명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만약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샵 3772로 어떻게 유입 방법 그리고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끝나고 나자마자 제가 바로 또 수원으로 갑니다. 수원역 근처 도보 5분 거리에 강연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오후 2시에 강연회를 하니까 무료 강연회입니다. 오시는 분들 궁금하신 분들 오시면은 또 내가 저 위치가 궁금하다는데 요즘에 사실 코로나 이슈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참여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문자로 주시고 그리고 인원에 대해서 딱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샵 3772로 문의 주시면 강연회 참석 이렇게 문의 주시면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이슈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세 가지 키워드가 또 눈에 보입니다. 기관 매도, 유가 변동성, 또 이런 부분들, 그 기관 매수. 이 기관 매수는 다시 한번 개인 매수로 이어진 거죠. 정정하겠습니다. 개인 매수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관이 코스피 5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디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실 수도 있는데 코스피를 보니 기관들 매도가 너무 압도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결국은 외국인이 그렇다고 매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오히려 기관 쪽 매도가 훨씬 더 크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근데 왜 기관이 이렇게 매도하면 불안한 거 아니냐? 불안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포트 변동성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잘 잡을 정도로 개인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유가 변동성이 확대입니다. 유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변동성이 커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항상 그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드리는데 유가가 아예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죠. 그때 제가 또 중심을 잡았어요. 누가 유가가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드렸냐.
유가는 우리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정적 자원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50년 이상 있으면 고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를 뭐 이렇게 다 학습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게 되면 유가는 또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40달러, 42달러까지는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40달러까지는 왔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제가 또 고심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어느 정도 적정선에 왔을 때는 다시 또 고민하자. 근데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도 말자. 좋아하지도 말고 나빠하지도 말자. 뭐예요? 중심. 항상 기본적인 룰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고 있으시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가가 조금 하락하는 이유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코로나19가 조금 더 완화되게 되면 또 다시 한번 또 유가는 상승할 수 있는데 지금은 한 40달러, 32달러 부근 정도에서는 관심을 갖되 아직은 뭐 변동성에서는 더 이상 크게 올라가긴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서 항상 원칙을 지키는 또 기준을 지키는 어떤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항상 여러분들 토요일 날 제가 든든한 어떤 힘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 유동성이 자금이 풍부하다라는 거죠. 기관이 매도를 하더라도 개인 쪽에 순매수 포지션을 갖다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수 보겠습니다. 지수 보시게 되면 종합지수 박스권을 봤는데 이번 주에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26일선을 딱 보면서 지지받고 올라갔습니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뭐 큰 변동성 없는 장세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2,600포인트를 7년 동안 넘기 힘들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장세이기 때문에 어쨌든 급락에 대한 하방 경직도 보일 수가 있고 하락을 하면 다음날 또 올라오거나 이틀 하락, 뭐 하루 상승, 뭐 하루 하락, 이틀 상승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된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에서 과연 어떠한 섹터의 종목들이 움직였냐 또 굉장히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그랬습니다. 슈퍼 사이클을 준비해라. 제가 그냥 사이클 아니라고 했죠. 슈퍼 사이클을 준비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슈퍼 사이클은 뭐였죠? 5G였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관련해 가지고 좀 더 나아가면은 슈퍼사이클 외에 원격 인류나 제약바이오, 코로나19에 대해서 파생된 부분까지 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G, 원격 인류, 제약바이오 이렇게 세 가지 섹터가 움직였는데 5G 중에서 이제 슈퍼사이클이었던 종목들 왜 그러냐? 5G는 없어서는 안 돼요. 점점 뭐 원격 진료가 되든 아니면 자율주행이 되든 혹은 뭐 전체적인 시장에서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보안이 잘 되는 것도 결국은 인터넷이 끊기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 용량과 그다음에 속도, 여러 가지 측정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파이가 IT 기술이 발전될수록 5G는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에서 이제 대장격들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KMW 굉장히 좋았죠. 뭐 바닥에서부터 역시나 뭐 금요일자도 7% 정도까지 또 상승 흐름을 보였던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KMW뿐만 아니라 뭐 다산 네트워크스, RFHRC 모두 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오히려 좋은 종목을 알고 있으면 타이밍이 왔을 때 매수하면 된다. 좋은 종목을 고간에 비축하고 계셨다가 딱 뜯어먹을 때는 타이밍에 맞게끔 딱 잡으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RFHIC도 뭐 마찬가지로 8% 상승을 하게 되면서 5G는 아직 시장에서 명실상부 슈퍼사이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특히 시장이 조금 개화했을 때 오히려 시장이 조금은 코로나19가 좀 어려움에 있을 때는 5G가 잘 못 갔지만 조금만 시장이 나아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다시 여러 가지 그 인터넷망과 여러 가지 산업망이 확장되기 때문에 5G에 대한 상승 기대된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원격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갔습니다. 뭐 네오팩트라든지 나노엔텍, 뭐 비트컴퓨터 이런 종목들 갔는데 네오팩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자에 이제 급등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임시 허용 소식에 상승을 했는데 아직 원격 인류가 뭐 점차적으로 뭐 극대화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은 기대감 상승입니다. 그래서 뭐 극도로 강하게 움직이거나 혹은 변동성이 나오긴 조금 다소 어려우니까 어떤 조정에 대한 부분들도 좀 참고해 보시면서 원격 인류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인데요. 제약바이오 관련된 점은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감이죠, 사실. 코로나19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결국은
관련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약품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염증 치료제라든지 혈장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 핫하게 두어를 좀 받고 있고요. 뭐 신일제약, 슈마시스, 시젠 이런 세 종목이 움직였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그렇게 크게 우려감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 중에는 아직도 순환매를 기대해 볼 수 있고 너무 추격 매수하진 말자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나중에 또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어제 또 많은 미팅이 있었으니까 관련해가지고 문의 주신다라고 하면 다양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전일장 흐름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궁금하신 종목들 같은 경우 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77-0263번, 문자는 샵 377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로 보내주실 때는 항상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제가 오늘도 최대한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문자 먼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양한 종목들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동아화성에 대한 종목을 먼저 보내주셨네요. 동아화성 같은 경우 이제 우량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량기업 중에서도 이제 가전 부분, 뭐 자동차 부분 쪽에서 사업을 연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BPS라는 부분입니다. 청산 가치가 한 7천 원 정도 됩니다. 현재 PBR이 0.6이고요. 그다음에 재무제표 보더라도 3월 달에 실적이 거의 작년도만큼 실적이 나왔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눈여겨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적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자, 차트가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고 있습니다. 5,280원 매수가인데 이제 PBR 1범위 내로 이제 들어오고 있죠. 청산 가치 1범위 내로 들어오고 있는데 자, 중요한 포인트 지금 7,500원에서 600원 가에 뚫을 수 있느냐인데 여기 굉장히 많은 악성 매물대가 있습니다. 이전에 물렸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적이 주식에 선반영된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적당선에서 매도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400원 정도에서는 어쨌든 간 내용도 좋고 그다음에 펀더멘탈도 좋지만 지금 자금 유입된 과정에서 악성 매물이 쌓였기 때문에 정고점에서는 매도라는 전략이 좀 유효하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7,400원에 전량 매도 사인 드리고요. 만약 나중에 다시 또 접근하신다면 눌림 공략하시는 전략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가는 7,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000원 전략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종목들 좀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위니아 딤체라는 종목도 올려주셨네요. 자, 위니아 딤체 같은 경우 개인 투자분들께서 좀 익숙한 종목일 수 있겠죠. 뭐 딤체 하게 되면 이제 뭐 김치 냉장고 뭐 이런 느낌도 아주 가전제품 이런 느낌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오늘은 다른 얘기보다는 BPS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좀 BPS도 한 2,000원 단위 정도에 되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거는 어쨌든 간 소비재입니다. 소비재는 결국은 어떤 코로나19라든지 이런 부분들 경제 활성화가 돼야지만 잘 가고 경제가 좀 안 좋으면 안 가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3,23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타이밍이 조금 아쉽습니다. 분명히 충분히 흐름이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 있었는데 매도 한번 해야 될 구간에서 오히려 접근했다라는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자, 우리가 N분할 차트 한번 그려볼까요? N분할 차트 쭉 그려보게 되면 자, 지금 3,250원이 최근에 매집되었던 박스권의 75%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3,250원은 매도 자리였습니다. 근데 오히려 좀 매수한 부분들은 타이밍이 좀 아쉽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언제나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올라오게 되면 3,250원에는 전량 매도하시고 조금 더 탄력성 있고 시장 중심주의주. 제가 말씀드렸죠. 초심, 중심, 진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중심주 위주로 매매하시는 전략도 유효할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겠는데 어부부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자, 어부부 반도체 요즘에 팹리스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잘 갑니다. 팹리스가 뭐냐? 팩토리가 리스 없다. 즉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짜서 어떤 ODM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곳에 넘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9,200원의 비중 20%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삼성전자 팹리스 기업으로 좀 두각을 받았던 케이스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BV가 즉 자금 이탈이 없는 부분은 분명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전략도 조금 그렇습니다. 요즘에 개인 투자분들 종목은 참 잘 잡으세요. 근데 뭐가 아쉽냐? 타이밍이 아쉬워요.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은 접근하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다음부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고요. 9,200원이면 또
기다려가지고 본전 매도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아쉬워요, 기회비용상. 우리가 본전을 보려고 주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9,200원에는 다시 사실은 매도 자리고 조금 더 낮춰서 이거는 8,900원에 손절하고 나오시는 전략도 유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은요, 끝까지 간다고 가져간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에서 잘라주시고 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도 기회비용상 또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시청자님, 오늘 날씨 많이 덥죠? 네네, 많이 듣습니다. 아, 근데 종목은 참 더운 게 좋은 건데 또 어떤 핫한 종목일지 좀 많이 궁금한데요. 어떤 보유하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구형테크라는 회사고요. 네, 거기 매수가는 1,500원이고, 네. 그다음에 비중은 약 50% 가까이 됩니다. 비중 많으시네요. 네, 구형 태클 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여기는 이제 부품 회사인데요. 네네. 일단 실적도 좋다 하고, 그리고 이게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실적 대비 배당도 뭐 이렇게 준다 하고 해서 그 직장 동료가 이걸 추천해서 샀거든요. 한 5월 달쯤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수익도 났다가 또 안 났다가 하는데 이걸 어떻게 뭐 전략 같은 게 있는지. 네, 일단은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잘 팔 건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그렇죠. 뭐 지인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종목 말씀하셨다시피 참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언택트 관련된 종목으로 오히려 자가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은 불안하다 보니까 세컨드카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그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슈들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실적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치가 더 컸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수급도 들어오고 나서 이제 갑자기 잘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를 맞으면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종목은 원래 성격 자체가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전에 유상증자를 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2018년도 9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자금이 조금 더 증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제 슬금슬금 이제 종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 나쁘지 않고요. OBV 자금 이탈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개인 투자분들 이제 매도가 제일 궁금할 수가 있으시죠? 자, 차트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매집되었던 바닥에서 6개월 이상 깨지 않았던 자리를 딱 구분해 보니 자, 매도가가 나오게 됩니다. 매도가가 어떻게 나오냐? 1,750원. 1,750원에 지지저항상 중심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이 턴어라운드 되고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된다면 1,750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250원 정도 더 상승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8월 달 되게 되면 시장이 조금 더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1,750원에 전량 정리하시고 나중에 또다시 접근하신 전략도 유효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가는 1,750원 드리고요. 손절가는 쌍바닥 지점인 1,300원은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된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1,750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시청자님 지역이 어디세요? 진주예요. 아, 진주세요? 네. 요즘에 굉장히 이제 날씨가 덥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또 이제 휴양지, 오히려 이제 해외를 못 나가니까 국내에 좀 안전한 휴양지를 많이 찾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자, 전 종목과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녹십자 셀 네. 43,100원 10%요. 43,100원 비중 10%요. 네. 사실 제가 왜 아까 갑자기 휴양지 얘기를 드렸냐면 느낌상 왠지 이제 코로나 이슈에 관련된 종목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랬거든요. 요즘에 이제 국내 여행이 어쩔 수 없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여름 휴가다 보니까 여행을 안 가는 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간다면 안전한 곳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두각받는 게 뭐냐면 치료제와 그다음에 어떻게 안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진단키트입니다. 근데 녹십자셀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엄청난 기술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사실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유전자 가위라는 게 뭐냐면 어떤 질병에 걸리는 유전자를 찾아내서 오히려 가위로 이렇게 잘라낸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 기술이 개발되면 많은 부분들이 암이라든지 질병에 대한 부분들이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 손정희, 소프트뱅크 손정희도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요. 녹십자셀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핫하게 두각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접근은 단기 접근이신가요? 아니면 수행 중기 접근 가능하신가요?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리실 수 있으시면요. 자, 이 종목 자금 충분히 들어와 있고 이전에 한번 핫하게 2018년도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더 가져가셔도 되실 것 같고 오히려 녹십자 그룹들은 지금 만약에 자금이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핫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녹십자거든요. 자, 58,000원까지 1단계 1차 목표가 잡고요. 2차 목표가는 76,600원입니다. 오히려 좀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 76,600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좀 눌렸을 때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왜냐면 지금 비중 10%밖에 안 되시네요. 나중에 네. 추가 매수도 가능하니까요. 4만 원 언더에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은 좀 추가 매수해서 좀 평단을 낮추는 전략까지도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 잘 잡으셨습니다. 예, 꼭 수익 네, 보시기 감사합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문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뭐 전화로 보내주셔도 좋고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은데 조금 더 설명이 잘 될 수 있는 부분들 전화도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메디아나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메디아나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정밀기기 관련된 업체죠.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의료정밀기기 관련된 종목도 많이 움직였습니다. 비중 20%, 22,000, 비중 정정하겠습니다. 22,000원 비중 80% 꼭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너무 아쉬운 게 있어요. 지금 주시는 종목마다 매수 타임이 너무 좀 아쉬워요. 제가 그래서 항상 10분이라도 이렇게 교육 강의를 드리는데 교육 강의 꼭 참고해 보시고요. 자, 비중 22,000원이면 딱 또 파셔야 될 자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의료기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주식은 두 가지 손절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격 손절이 있고 두 번째는 기간 손절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아직은 그림상에서 더 보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22,000원 올라오면은 전략 매도 사인 전략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안 되면은 8월 15일 날 8월 15일까지 상승을 안 했다면은 또 기간 조정상으로서 좀 조심스럽게 매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을 8월 15일까지 안 가도 매도, 그다음에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바닥 쪽에서 그림이 나오는 16,400원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 번 정도 파동 나올 수 있는데 매수 타이밍 좀 고민하시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문자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오늘 네. 제가 딱 기운 얻으면서 가는데요. 자, 네. 궁금하신 종목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네, 아미코젠이고 29,000원에 제가 30% 샀거든요. 아미코젠이고 29,000원이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0%예요. 비중 30%요. 근데 제가 이제 접근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얘네가 셀트리온에서 그러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항체를 추출하는 그 단백질 항체를 추출하는 기술 얘네가 가지고 있어요. 그거랑 또 얘네가 배지 사업을 하는데 그거를 송도에다 또 땅을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저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사업 부분 내용이 제가 비전이 있어 보여가지고 매수를 했거든요. 네, 정확하게 좀 체크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미코젠 같은 경우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 네. 치료제 관련돼서 특히 이제 구충제가 어떻게 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세균이나 억제 뭐 이런 부분들의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아미코젠이 결국은 코로나19 이슈로 또 두각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 네. 유형 자산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두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이 기업 같은 경우 일단은 시총이 한 6,700억인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시청자님들 마찬가지고 우리가 젠자가 붙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네. 유전적인 종목이다. 네. 유전자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종목 정말 지금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 저도 공감을 하는데 네. 저항이 많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네. 4만 원 부근입니다. 4만 원에는 네. 증자를 했던 구간도 있고요. 배당했던 네, 구간, 맞아요. 권리락했던 네. 건 다 그쪽 구간이거든요. 노상증자 엔전을 했었고 해가지고 회사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4만 원 딱 되기 전에 개인 투자분들 느끼고 있을 거야. 이 자리가 되면 매도해야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만 양보하면 됩니다. 한 38,000원 정도에서 예. 한 번 정도 매도를 하셨다가 나중에 또 접근하면 되는 거니까요. 종목은 좋으면. 그러니까 38,000원. 그러니까 저는 손절을 안 할 생각, 그러니까 얘가 36,000원 갔을 때 저는 안 팔았잖아요, 제가. 네네. 수익권이 안 파는 이유가 왜냐하면 회사 비전을 보고 좀 더 길게 보려고 산 거긴 해요. 근데 이제 시장이 좀 하락하면서 개인이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출렁거리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손절가를 얼마 정도 잡고 갈지 아니면은 그냥 길게 그냥 제가 처음 했던 마음대로 가져갈지 고민스러워서 한번 선생님한테 워낙 잘하시니까 네,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목표가는 38,000원 잡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손절가는 사실은 28,000원이 깨지면 좀 힘이 약해지는 부분은 맞아요. 근데 네. 지금은 제가 항상 시장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예. 8월 15일까지 만약에 특별한 만약에 위아래 구간이 도달 안 하더라도요. 8월 15일 날은 좀 정리를 좀 해서 만약에 안 갔다라고 했을 경우 비중을 좀 네. 축소했다가 나중에 또 네. 담으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일단 38,000원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네. 좀 리스크 관리가 28,000원 그리고 8월 네. 15일까지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좀 문의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전화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수고 많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보유하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넥슨 GT고요. 네. 예, 11,100원에 20%. 아, 넥슨 GT고 11,100원에 20%. 들어가게 된 예.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뭐 게임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예, 보니까 좀 계속 좀 올라가고 이래가지고요. 네, 사실 네. 넥슨이라는 기업이 참 글로벌 기업입니다. 글로벌 기업인데 사실 뭐 뚜렷한 게임이 많이 없었습니다. 사실 근데 요즘에 최근에 워낙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게임을 하는 시간들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도 이 산업도 언택트 관련된 종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글로벌 출시했던 게임들도 모두 좀 흥행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이제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뭐 예. 게임하이였던 종목인데 넥슨이 인수하게 되면서 넥슨 GT로 좀 변했는데요. 자, 종목 보시게 되면은 아직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항상 좀 우여곡절이 많아요. 상승을 하다 보면은 또 하락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더 갈 수는 있겠지만 14,000원 부근에는 저항이 좀 많습니다. 그 전체적인 구간 안에서 14,000원 전량 매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너무나 관리를 잘하면서 갔어요. 26일선을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26일선 지지되었던 8,600원짜리가 깨지지는 않아야 된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8,600원 드리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시장에서 이슈화될 수 있고 기대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으로 잘 마무리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청자님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네, 동국산업인데요. 20%고에 매수가는 2,900원입니다. 네, 동국산업 20% 매수가가 2,900원 이렇게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 네. 동국산업 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어제 샀는데요. 아, 급등을 하길래 보니까 재무제표도 좋고 해서 그냥 이렇게 좀 푹 들어간 면이 있는데 불안했어요. 아, 재무제표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부분. 예. 말씀하셨다시피 동국산업 같은 거 영업이익이 꾸준히 그래도 100억 단위 이상 유지하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부채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현금 유동성 흐름 자체가 좋습니다. 제가 항상 기업을 볼 때 현금 흐름이 잘 도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현금 경색이 됐을 때가 가장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의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BPS입니다. PBR이 지금 0.28 잡힙니다. 그러니까 정상 가치 대비 너무 낮춰져 있는 경우고요. 현재 BPS가 7,000원인데 지금 현재 가격이 너무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라올 수는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2,700원인데요. 이거는 조금 길게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랫동안 힘이 들였던 120주선을 장악하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번 주죠. 이번 주 금요일 날 120주선을 잡았으면 이 종목은 시장 트렌드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 120주선을 장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힘이 들어온 구간이고요.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재차 뭐 사셨던 2,900원까지는 가격이 올라올 수 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3,000원, 3,100원의 악성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매도가는 나중에 다시 잡더라도 3,100원에 한번 매도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에너지가 좀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도가 3,100원을 좀 전략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뭐 굳이 의미가 있겠냐마는 2,35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는데 뭐 지금 들고 계신 종목이 연락 저 PBR 주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순환매가 될 수 있으니까 다소 밀리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목표가 3,100원에서 전략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시청자 종목명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셀트리온 셀트리온, 네. 13만 5천 원. 얼마요? 13만 5천 원. 13만 5천 원, 80%. 80%고요. 예. 굉장히 잘 사셨네요. 예. 그래서 제가 13만 5천 원에서 다시 한번 좀 물어본 것 같은데 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한 5년 전부터 조금씩 사모았습니다. 5년 전부터요. 지금 셀트리온 굉장히 잘 가고 있고요. 사실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굉장히 핫하게 두각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셀트리온이 최근에 주가 관련된 거는 근데 미국과 어떤 그 유럽에 대한 어떤 기대치보다는 결국은 그 코로나19에 대한 기대치가 좀 크거든요. 근데 코로나19 치료제가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그건 아시죠? 그리고 또 셀트리온이 지금 또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게 최근에 이제 대형주 중에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가 더 태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SK바이오팜입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이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자금이 분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부분들, 투자했던 부분들이 잠시 SK바이오팜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이면은 한 번 정도는 매도하셨다가 다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는 또 다른 종목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매수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네네. 그 바이오 코로나 치료제도 그렇지만은 네네. 그 렌시마 SC 있지 않습니까? 네네. 렌시마 SC가 그 적용증을 오늘 새벽에 그 확대된다고 권고 승인 받았던데 네네. 그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엄청난 그 매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러면은 저는 지금도 아직도 뭐 그렇게 높은 가격이라고는 생각이 않는데 단지 뭐 수급 요인에 의해서 뭐 그렇게 많이 영향을 받을까요? 사실 제가 셀트리온은 2번 정도 얘기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제가 과거에 3, 4만 원대 이야기를 드려서 36만 원대 매도하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때도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36만 원에 매도 사인 드렸을 때도 이 종목은 분명히 유럽과 어떤 미국에 대한 기대치, 램시마나 허주마에 대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다라고 얘기를 나눠주셨는데 주식이라는 것은 펀더멘탈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한쪽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장에서 항상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수급이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올 겁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시청자님 말씀대로 중장기적으로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뭐 더 가서 뭐 40만 원까지도 볼 수가 있겠지만 어떤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침에 만약 시초가가 좀 상승한다고 했을 때 매도를 했다가 다시 접근하신 전략도 유효하다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 관점에서는 40만 원까지 볼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SK바이오팜이 상장되고 그 상장에 따른 어떤 리스크 헤지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드렸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항상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상승을 하게 되면 또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면서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반복에 대한 흐름들을 또 잘 체크해 보신다면 또 수익이 또 극대화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청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제가 더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못 해드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1월 이데일리 맵 이데일리 맵에서 포털에서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진행하니까 온라인 방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너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직접 찾아뵙습니다.
자, 수원역입니다. 수원역 도보 5분 거리입니다. 네, 인원 사항이 어떻게 보면은 체크가 어쩔 수 없이 선착순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래서 샵 377이라고 강연에 문자 주시게 되면 자,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 오늘입니다. 오늘 바로 찾아뵙도록 하니까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못 오신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너튜브에 이데일리 맵 하시면 또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또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니까 오셔서 또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뭐 AS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궁금하신 종목들도 있으셨었고 뭐 여러 가지 또 잘 해결이 안 된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과거 AS 종목을 보면서 또 제가 또 앞으로 시장에서 갈 수 있는 만한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은 포트폴리오 종목 중에서 일양약품이랑 바이오톡 스택을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항상 선호하는 건 뭐냐면 바닥 구간에서 매수하시라는 겁니다.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목표가 충분히 달성하고 나서 한 318%까지도 상승을 했었고요. 바이오톡 스택 같은 경우도 159.39%까지도 상승을 하면서 시장 주도주, 왜 굳이 바닥주에 사서 마음 편하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인 시장을 떠나서 궁금한 종목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또 오늘 핵심 필살기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죠. 과연 어떠한 종목들을 봐야 될 것인가. 그중에서 제가 이제 IA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IA 네트워크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사실 IA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어떤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냐면 맨 처음에 진단키트가 굉장히 코로나19로 핫했습니다. 진단키트가 핫하고 나서 그 다음에 된 게 치료제예요. 치료제가 또 핫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진행된 게 원격진료거든요. 그럼 이 원격진료 다음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 항상 한 발짝, 한 템포 앞에 나가서 나가서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면 보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코로나19들의 환자들 그리고 원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그리고 그 보호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트렌드를 맞아야 될 것 같고요. 자, IA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 이제 가장 핫한 것은 양자 암호 시장 최대 수혜주입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양자 보안 모듈을 공급했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느냐는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될 수 있는, 두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IT 기술력들은 뭐 삼성전자가 진행이 됐으면 나중에 뭐 SK하이닉스도 될 수 있고 그 확장성에 대해서는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공급망에 대한 기본 모델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요. 자율주행차 관련주입니다. 결국은 이미지 센서 패키징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더욱더 핫하게 두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 센서라는 것은 결국 앞뒤 간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에 대한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요즘에 자동차 시대 그리고 언택트 시대에 또다시 한번 또 두각받을 수 있다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TKDNI와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즉 바이오 산업에도 전략적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뿌리는 보안이다. 보안으로 양자 보안 모듈 해가지고 최근에 핫한 트렌드와 함께 엮여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증서 폐지에 대한 이슈도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매수가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A 네트워크스 차트 보겠습니다. IA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 매수가는 2,100원 정도까지 100원 이하 전략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막 상승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4,000원까지 전략 제시드리고요. 손절가는 1,500원 전략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한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입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또 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그 SK가 최대 주주가 되면서 SK 종목 중에 안간 종목이라는 이슈가 좀 있었죠, 그죠? 예, 석유화학 윤활제 생산입니다. 뭐 SK 바이오팜, 뭐 SK 바이오랜드 다 좀 잘 가고 있는데 SK 이노베이션만 조금 바닥 구간에 있고요. 자, 오펙 감산 현장 소식에 좀 상승을 했는데 워낙 유가는 변동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제 주목해 보셔야 될 게 BPS가 18만 원이고요. 그럼 PBR 1배 이하이기 때문에 저평가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전략 드리게 되면 매수가는 한 13만 8천 원 이하, 목표가는 16만 원 정도까지 전략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9만 원 제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트렌드주 위주로 좀 체크드렸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 잡을 수 있는가는 제가 바로 조금 있다가 주식 매매법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다시 찾아뵙습니다. 사실 오늘 매법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한 전략 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전략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매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CCI 매법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좀 찾아뵙고 있는데요. 자, CCI라는 건 뭐냐면 커머디티 채널 인덱스인데 결국은 추세지표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이 추세지표를 잘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제가 이제 왜 이런 걸 갖고 왔느냐. 결국 CCI를 간단하게 좀 오늘 설명드리고 싶어서 다시 갖고 왔습니다. 자, CCI 같은 경우 어떠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냐면 다 내용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CCI는 상승 추세를 턴어라운드를 보여줄 수 있는 보조지표다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세를 턴어라운드 할 때 보는 보조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CCI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궁금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어떻게 매매하느냐? 대량 거래가 발생하고 7% 이상 캔들 기준이 상승하는데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거냐? 대량 거래 이렇게 딱 발생을 해요, 캔들이. 그럼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어떡합니까? 다음 날 따라 들어가고 싶어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안달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서 주가는 항상 파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매매할 때도 그랬죠. 어떠한 과정 속에서 어느 특정 가격에서 매도를 하셨다가 또 샀다가 또 팔았다는 것이 파동 매매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파동을 볼 수 있는 게 뭐냐? CCI입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빠지고 나서 턴어라운드에서 두 번 이렇게 올라오는 요 맥점 자리 요 자리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그리고 파동을 공략하라. 요겁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냥 보조지표입니다. 단순히. 자, 그러면 그걸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근데 확률이 어느 정도 되냐? 저 같은 경우는 종목 체크만 잘하면 거의 95% 이상 나온다고 봅니다. 전제 조건은 뭐예요? 종목 체크. 종목 체크하는 법도 제가 황주명에서 베스트스탁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노하우들 전달 드릴 테니까요.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냐? 자, CCI를 보는 겁니다. CCI가 어떻게 돌아가냐? 자, 여기 딱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CCI가 두 번 돌 때 체크를 하는 건데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어떻게 CCI가 도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CCI가 돌아가는 것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여기 이제 CCI예요. 자, CCI라는 보조지표를 어떻게 활용하냐? 그냥 기본 세팅으로 다 돼 있습니다. 어떻게? 요 기본 차트에서 추세지표에서 CCI를 검색하시면은 요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서 뭐를 확인하시면 되냐면 파란색 자리가 두 번 돌파할 때 물속에 빠졌다가 탁탁 튀어오를 때 그때 매매하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이 단순한 전략을 갖고 어떻게 전략을 잡아가느냐?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 보겠습니다. 자, 유유제약입니다. 이름이 재밌죠? 유유제약인데 제가 유유제약을 여기서 이제 딱 추격 매수하고 싶은 거죠. 얼마나 차트가 원래 주봉 보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 왠지 매수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다음날. 누구나 다 똑같아요. 마음이. 그런데 참는 거예요. 참으리. 어차피 올라갈 확률 30% 떨어질 확률 70%입니다. 그럼 7할의 가능성이 난 거죠. 그럼 딱 7할을 기다리고 있다가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7할 딱 기다리고 있다가 도는 걸 체크합니다. 어떻게 도냐? 한 번 돌았죠. 오케이, 1번. 근데 여기서 돌아서 하면 더 싸게 사는 거 아닙니까? 싸게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중요하죠. 그렇죠.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CCI 두 번째 구간 여기서 공략하는 겁니다. CCI 여기 두 번째 공략 딱 공략하니까 어떻게 턴어라운드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죠. 아, 급등했던 종목들을 두 번 쌍바닥에서 매매할 수 있는 전략을 알려주는 것을 뭐라 표현한다? CCI라고 하고 우물 속에 빠졌다가 두 번 탁 올라올 때 그때 매매하는 거다. 이게 답니다. 단순하죠. 매매는 단순하게 매매는 간단하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성공 투자의 비책입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감동받은 멘트 중에 하나 그거예요. 하나를 잘하자. 네, 맞아요. 이 하나만 잘해도 돼요. 매매법을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이것저것 다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매를 하나로 집중해서 매매에서 성공하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례 하나만 더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사례를 체크해 보면요. 종목적으로 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제약. 자, 제가 그랬죠. 누구나 다 셀트리온 좋은데 결국은 셀트리온은 언제 어디서 사느냐? 좋은 재료를 갖고요. 정말 맛있는 생선을 갖고 누가 탁탁탁탁탁
요리를 하는데 어떤 분은 정말 맛있게 내요. 아무리 좋은 요리도요. 어떤 다른 사람의 손에 가면 정말 맛없는 요리가 돼요. 그게 재료고요. 재료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손질의 기술. 자, 보십시오. 우리의 기술은 어떠냐? 착, 요리가 파닥파닥 뛰는 거예요. 맛있는 생선이 탁탁 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자, 첫 번째 딱 기다리고. 여기 이제 탁. 생선 중에 제일 비싼 생선이 뭐죠? 숙성한 생선이죠. 자, 여기서 기다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딱 기다리는데 여기서 뭐예요? 두 번째 딱 숙성에 대해서 이제 입에서 가장 쫄깃한 맛이 나올 때예요. 그럼 그 쫄깃한 맛이 나올 때 주가 팡 튀깁니다. 자, 어때요? 우리가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전략. 대량 거래 나오고 CCI 두 바퀴 돌 때 매매한다. 이게 뭐예요? 극강의 매매법. 편안한 매매법이죠. 제가 그래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서둘러서 잘 되는 거 없습니다. 항상 중심을 잡고 틀을 잡고 매매하시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어떠한 사업을 하든 어떠한 매매를 하든 그것이 결국은 비결이 될 수 있다. 너무 조급하시면요. 항상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차분하게 원칙대로 룰대로 가시면은 여러분들은 성공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노와이어리스라는 종목이죠. 자, 5G 대장주입니다. 너무 사고 싶죠. 막 언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기사부터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와요? 양봉이 나옵니다. 딱 장대 양봉이. 마음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요되는 거예요. 정고점 돌파했죠. 이거 사야 돼. 근데 딱 사니까 어떻게 돼요? 막 밀려 내려와요 그냥. 마음이 흔들흔들합니다. 이거 들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물론 기준을 갖고 좋은 종목이라 확신이 있으면 되지만 대부분의 확신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는데 자, 턴어라운드에서 이 두 바퀴째 턴어라운드 할 때 접근하면 여기서부터는 급등이에요. 급등. 제가 늘 그러는 게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셔라. 너무 두려워하지 마셔라. 자, 너무 두려워하지 마셔라.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KM. 여기까지 사례면 딱 될 것 같은데요. 자, 사례 하나만 딱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사례 보시게 되면 또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이런 데 되면은 막 문의가 와요. 이 종목이 마스크 관련주로서 엄청나게 막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고 싶죠. 눌러야 돼요. 마음을 팍팍. 예, 막 바늘로 찌르면서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두 바퀴 돌 때 딱 여기서 매수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돈 버는 건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어느 딱 궤도에 서면요. 그 내공 있는 사람들 말이 많지가 않아요. 탁 하면 탁 있다가 팍 그 타점에만 탁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무림의 고수들이 딱 한 합으로 그냥 딱 끝나죠. 결국은 그런 로직이 주식도 같고 모든 게 다 일맥상통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 매매할 때 굉장히 단순한 거죠.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CCI 돌 때 공략한데 CCI가 돌 때 1차 돌 때 말고 2차 돌아설 때 그때 공략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못다 했던 이야기들은요. 황주명, 노란톡에 황주명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야기 못 드리는 부분들 오늘입니다. 제가 바로 수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수원역 근처고요. 샵 3772로 강연에 참석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 어려운 주시장에서 어떻게 또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식하면서 늘 고민했던 게 그겁니다. 얼마나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할 것인가.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편안해지면요. 수익은 뒤따르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CCI 매매법 뭐예요? 마음이 요동될 수 있는 거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돼? 초심.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중심을 잡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턴어라운드 할 때까지 마음을 차분히 갖고 있다가 CCI가 두 바퀴 돌 때 우리는 타이밍을 잡아서 성공하는 전략 가져가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언제나 응원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언제나 성투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